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김재석입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작부터 김인규 말하는 거 보고 좋아요 누르려고 했다는데요. 아니 모두 자기소개 아이고, 간단하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사직을 하고 이제 부산에 출사표를 던진 김인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중간중간 또 이 김인규 행정관 그 저희 야사들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실 야사, 그런 것도 재밌는 내용들. 뭐 여러 질문 주시면 네. 제가 뭐 아는 뭐 내용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대답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첫 번째 기사 한번 띄워주시죠. 김동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감장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법카 논란 하면 누굽니까? 이재명 아니에요, 이재명. 좀 내려주세요. 자, 이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인데 법카 의혹 관련해서 오랜 공직 경험을 비춰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당 국회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난주 행안위 국감 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이건 오늘자예요. 일부 언론이 잘못 호도했고 그것을 일부 악용한 가짜뉴스가 많이 생산됐다. 여기서 말하는 가짜뉴스가 뭐냐면 그 김동연 지사가 이거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과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김동연 지사가 의뢰한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민주당에서 약간 역적처럼 돼버린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국감장에서 약간 몸을 엄청나게 사리면서 내가 뭔가 기사에 빌미를 줄 것 같다. 그래서 저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오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워낙 사실 그 개딸들이 너무 공격을 사실 뭐 극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좀 한 발 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너무 빡세게 하던데 공격을. 그게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왜 이렇게 김동연한테 난리를 치는 걸라고 생각합니까? 개딸들이. 사실은 저는 뭐 이걸 봤을 때 왜 이렇게 김동연한테 난리까? 개딸들 난리치는 거 뭐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네. 새삼스럽게. 그렇죠. 네, 새삼스럽게.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시작이 된 걸 보면 이제 지난주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이제 그 우리 당 정우택 의원이 묻는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우택 의원이었나? 뭐 그 이제 본인이 취임하기 전이라고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근데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최소 61건에서 100건의 사적 사용이 의심된 거를 적발을 했다. 61건에서 100건.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개딸 게시판들에 들어가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지. 뭐 자기 정치한다. 자기 정치한다. 뭐 수박이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사실 그 비명계를 향해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한데 저는 사실 그 여러 의견들 중에 그냥 한 가지 의견에 좀 눈여겨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로 이 상황을 그러니까 종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사실 그런 네. 이제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지금 이주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랑 좀 비슷했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 개딸들의 발작 버튼이 눌린 거야. 그렇죠. 왜냐면 아니 우리 잼지사를 우리의 잼 대표님을 우리가 잼파파를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동연이랑 그 이재명을 딱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이 둘을 비교하면 약간 저도 아까 제가 뭐 정무비서도 했고 정책비서라고 했는데 그 이재명 그 뭐 대표 같은 경우는 정무적인 정치인의 냄새가 좀 진하게 난다 그러면 그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좀 정책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좀 뭐 외관상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보다 김동연이 100배 나은 사람 같아.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기사 잠깐 내려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이랑 김동연이랑 둘을 놓고 비교해 보세요. 뭐 걸어온 길 비슷해요. 김동연 지사도 그렇죠. 되게 가난하게 커가지고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경제학 석사 박사 따서 행시 붙어서 또 이렇게 고위 관료까지 갔었던 인물이었고요. MB 때도 아마
뭐 국정 어디 아무튼 일하셨었고, 맞아요. 그죠? 네. 부총리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 부총리 했으면서 그렇죠. 그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 지적했었고, 근데 이런 건데 그 김동연 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렵게 소년공으로 자라서 그렇죠. 그리고 그 검정고시 보고 중앙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사법고시를 붙었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흑수저신화라는 면에서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다른 게 뭐냐? 그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젊었서부터 공무원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투명하게 나는 재산 관리나 자기 관리 했을 거라고 보거든.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소위 막산이 아니야, 막산이. 그렇죠. 막 살았다고 예. 해서 막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막 산 사람과 자기 관리 잘 된 사람 이렇게 차이가 분명하게 나고,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에 했었던 정책들을 김동연 지사 기똥차게 잘 살리더라고. 엄청 잘 살리고 있습니다. 예. 홍보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개딸들이 보기에는 김동연이 이재명보다 훨씬 좋은 사람인 거야. 근데 약간 그렇게 볼 심리적으로 수도 있죠. 납득이 안 네.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그렇죠. 분들, 이분들은.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게 되면 약간 발작 버튼이 눌려서 지금 난리 난 것 같아.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좋아요. 아까 제가 그 뭐 개딸 게시판을 저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여러 의견 중에 제가 주목한 의견 하나는 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2의 윤석열이다. 제2의 윤석열? 예. 김동연이? 그러니까 그 오. 얘기가 뭐냐면 제2의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데? 이 민주당 분들은 그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렇죠. 뭐 조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사실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막으니까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이 이제 그 퇴임하고 나서 이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오고 그렇지. 결과적으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전 트라우마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김동연도 갑자기 이제 그 다른 목소리를 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또 그 제2의 윤석열처럼 지금 뭐 우리 당 그 민주당의 주류가 얘기하는 거랑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너 뭐 약간 체급 키워보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 대권 나가보려는 거 아니야? 이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발작 버튼이 눌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네. 하나는 이재명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버튼이 하나 눌렸고, 그렇죠. 두 번째 버튼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 그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이거 잘못하면 제2의 윤석열 나오겠다라는 그렇죠. 위기의식이 불거졌다. 이제 이런 지적이네요. 재밌네요.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뭐 난리가, 그 가결 부결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진짜 안에 아사리판인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그 약간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또 뭐 수박 논란이 또 등장할 것 같긴 해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안은 오히려 분열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적거나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사실 이거는 그 크게 어렵게 볼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얼마 전에 그 있었던 그 이제 이재명 대표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성남 FC 그리고 위증교사 그리고 이제 그 대북 송금 문제는 조금 판단의 여지가 있고 다툼의 그 좀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좀 명확해요. 명확하다. 예, 그 최근에도 보면 뭐 김동연 지사도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 조명현 씨인가요? 조명현 씨, 예, 그 공익제보자죠. 그 경기도청에서 7급 공무원 하시다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어쨌든 용기를 내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김혜경 씨가 확실히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 배모 씨가 이제 실제 그 법인카드를 이제 결제를 하신 분인데 1심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유죄죠. 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징역이 나왔어요. 징역이. 그 당시 판결문 봐도 그 저기 법원에서 뭐라 그래요? 공소 사실 대부분에 대해서 유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명현 씨가 얘기하는 것들, 그 배모 씨에 대한 판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거는 명확한 사안입니다. 이게 옳고 그르고 뭐 주장을 따지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뭐 지금 사실 그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배모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다음에야 김혜경 씨에 대한 이제 그 접근도 이뤄질 텐데 사실 이거는 뭐 다툼의 여지가 전 적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그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가결 부결 이거는 충분히 비명계와
친명계가 아. 싸울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아. 이거는 그럴 가능성은 제가 적다고 봅니다. 아,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 이재명이 관여한 증거 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이상민 의원이죠, 민주당에. 음. 근데 이상민 의원은 뭐 비명계, 친명계 이렇게 나누실 분은 아닌 것 같고 아. 원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아 원래 그래요? 예. 아 그리고 그렇군요. 아직 뭐 그 얘기가 더 확전되지도 않을 것 같고 어. 그리고 그 이재명이 아니죠. 그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한 발 빼시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에 이게 뭐 그 민주당의 분열, 그러니까 비명계와 저기 친명계가 좀 더 내용이 좀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오늘 요거 이제 부결 요 내용이 나와서 제가 오늘 굉장히 재밌게 본 한 장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기사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아주 재밌게 본 요거예요. 여러분 요거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사진 내려주시겠어요? 사진만 좀 볼게요. 이 얘기, 이거는 좀 다른 사진이긴 한데 다시 한번 제목으로 갈게요.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민정 의원이 약간 이재명 대표 제끼는 얘기를 중간중간 했다고 예전에. 맞아요. 아까 이거 이재명 매기는 건가? 약간 이런 얘기들을 고민정 최고위원이 민주당 최고위 석상에서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래서 약간 수박 논란. 야 고민정 수박 아니야? 저거 이재명 대표 옆에서 이재명 대표 제낀 사람 아니야? 이재명 대표 칼 꽂은 사람 아니야? 이래갖고 의심이 엄청나게 돼가지고 좌표로 찍혔어. 그러니까요. 개딸들한테. 그랬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서 이제 최고 회의를 당 대표에서 이끌었잖아요. 이게 단식하고 굉장히 오랜만인데,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런 거지. 나는 진짜 부결표 던졌어. 그러니까 가결 부결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부결표를 던졌다고 인증을 한다고 셀프로. 사실 제가 이건 뭐 지금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인사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으로 돼 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양심에 의해 투표를 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권능입니다. 그러나 고민정 의원이 약간 이게 자기가 가결파로 몰리니까 공식 석상에서 아유 저 부결했어요 여러분. 저 의심하지 마세요. 이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저기 표결 이후에 보면 심지어 그 본인 그 투표용지를 사진 찍어서 인증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있었죠. 당시 진짜 창피한 줄 알아요 좀. 맞습니다. 진짜 왜 그래 창피하게. 그러라고 지금 180석 몰아준 것도 아닌데. 여하튼 뭐 그랬는데 오늘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만 내려주세요. 워딩을 우리 봅시다. 자 여기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고 최고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표가 놓지 않았던 것은 단합과 단결이었다고 생각한다. 나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해 솔직히. 이 대표는 이날 당무에 복귀하여 지난달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바랬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요걸 잘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 단락 요겁니다. 고민정은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에 저는 부결표를 던졌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냐? 라고 하면서 호소를 한단 말이죠. 당원들이 사퇴하라면 사퇴하겠다. 한 바 있다. 그리고 좀 더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여하튼 이재명 대표를 한번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그거예요. 이제 믿어주시겠죠? 약간 이런 거. 고민정 의원이 이제 기사 내려주셔도 됩니다. 고민정 의원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추미애 의원이 그렇죠. 예. 지금 고민정 의원이 있는 지역구가 광진을입니다. 광진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께서 출마 선언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어요. 맞아요? 아니 저도 뭐 명확한 건 모르는데 그 추미애 전 뭐 장관이죠. 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서 5선을 하신 분이잖아요. 5선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사실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는 다들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인터뷰를 냈답니다. 맞네. 맞아요. 인터뷰도 했고. 그럼 확실하네. 어제 보면 그 조선일보에 재밌는 기사 하나 나왔잖아요. 뭐 나왔어? 조추송. 예, 조국 추미애 송영길 조추송. 예. 그래서 뭐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송조추가 좀 좋지 않냐? 조추.
뭔가 조추. 조금 어감이 좀 네, 어차피 그렇긴 하지만 예. 송조추. 나는 송조추로 할래요. 송주추. 송조추. 송주추도 좋습니다. 송조추 트리오 굉장히 우리 남구경이 나와주면 베스트인데. 그러면 100%인데. 아.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딱 이게 되는 건데. 아무튼 송조추 트리플 크라운이 나오신다고 했고, 근데 광진을이요. 저도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각 지역구들에 대한 이해들이 좀 있는데, 광진을 현재 지역구는 고민정 의원이고, 네. 거기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시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지난 총선 때 고민정 의원의 상대 후보가 누구였냐면 바로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공천받은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그러니까 광진을이 원래 추미애 의원이 내리 5선을 한 지역인데 한 번 쉬었나? 그 네. 5선을 한 지역구인데 그 광진을이 어떤 지역구냐면요. 얼마나 무서운 지역구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MB가 당선되고 나서 2007년에 당선되고 나서 2008년에 치렀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48석 가운데서 40석을 국민의힘 한나라당이 먹습니다. 그렇죠. 8석을 제외하고 다 40석을 쓸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선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형태로 그 당시 한나라당이 싹 40석을 쓸었는데 그 중에서 못 쓸었던 것 중에 하나가 광진이에요. 광진을이에요. 그 광진을은 민주당에서 후보가 둘이 나와도 민주당이 이겨요. 그렇죠. 그 정도로 민주당세가 너무너무 강한 데거든요. 거기에서 추미애 의원이 5선을 한 거예요. 고민정 의원이 얼마 전에 뭐 무슨 한동훈 장관이랑 뭐 티격태격 할 때 고민정 의원이 네. 저 광진을로 나와라, 내가 한번 해줄게 네. 라고 했는데 그 약간 자신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본인 그렇죠. 솔직히 좀 맞아요. 쫄리긴 했겠지만. 아니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댓글 중에 너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뭐. 저기 현종호님이 추미애 이번엔 또 누구를 대통령 만들려고 국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우리 대선 때 윤석열 지금 대통령을 만드는데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 추미애 그렇죠. 전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킹메이커. 그래서 선대위원장. 저는 저 댓글 보고 이번에 또 큰 역할 하시러 나오시는구나. 저도 사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우리 추나땡이라는 말은 고전이 이제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추미애가 나오면 땡큐. 추나땡.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보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래서 추미애 장관 나오면 나야 뭐 너무 땡큐고. 여하튼 그런 지역구입니다. 근데 거기에 추미애가 다시 등판을 한다고 하니까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도 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나는 그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뭐 눈물의 읍소를 한다고 봐. 근데 이재명이 줄까? 근데 저는 사실 어저께 최고위 때죠. 이재명 그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하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사실 이게 저는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 면죄부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공천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는 사실 그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할 거였으면 지금 그 이번에 송갑석 의원인가요? 그 지명직 최고위원 그만두신 분? 그 자리에도 비명계를 안 쳐야 돼요. 맞아. 근데 지금 계속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고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또 친명계를 안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돌아가는 판 자체가 그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게 그냥 일부 지금 상황을 유예한 거지 면죄부를 준 게 절대 아닙니다. 맞아. 그러네. 그래서 여튼 이 민주당이 어떻게 갈지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한동안 이게 약간 비명과 친명 간의 갈등이 뭐 수박 양상으로도 번지고 뭐 김동연 지사가 또 갑자기 수박으로 낙인찍히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 그냥 끝까지 그냥 냅둘 거라고 봐.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건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윤리위, 그러니까 당 윤리위죠. 윤리심판원. 윤리심판원에서 뭐 징계를 하면 이분들한테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명분을 만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공천대 제낄 거니까. 그렇죠. 지금은 오케이. 뭐 저기 일단 봉합이 되는 그림을 만들고 결국은 공천으로 사실 그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게 봉합이 됐다, 뭐 통합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랑 만나지 않고 대통령한테 3자 회동을 제안했어. 이거 어떻게 봐? 저는 이 3자 회동 자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이 메시지 자체가 너무 계속 혼선이에요. 왜? 어제 보면 그 당무 복귀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각 총사퇴해라. 맞아. 근데 내각 총사퇴하는데 이 3자 회동을 하자?
저는 이거 자체가 맞지가 않다고 봐요. 아 이게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거면 뭐 내각 총사태만 얘기할 거면 내각 총사태만 얘기를 하든 3자 회동을 먼저 제안할 거면 사실은 그거는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각 총사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뭐 오늘은 어제는 내각 총사태 얘기를 했다가 오늘은 3자 회동을 제안했다가 저 이거 자체가 그 진정성이 없다고 봐요. 약간 이런 건가? 야, 너 나랑 밥 먹을래? 근데 너 꺼져. 약간 뭐 이런 건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구나. 아, 그럴 수 있지.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이게 약간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자꾸 체급 키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렇죠. 이제 본인은 어쨌든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본인은 뭐 대통령이랑 얘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그냥 사실 여당 대표랑 야당 대표가 먼저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진척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좀 받으시는 게 순리이고 순서라고 봅니다. 아, 오케이. 좋아요. 여하튼 이 대통령실에 있다 보니까 대통령실 분위기들 좀 잘 알 텐데 아니 그것도 하나 물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영수회담 제안에 적극 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뭐야? 근데 그거는 그 원칙이 명확한 것 같아요. 원칙이? 그 사실 지금 뭐 대통령께서 도둑놈 안 만난다? 그런 뭐 사실 그런 얘기인데 그 확정적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정과사범인 거는 이미 뭐 확정이 된 거고 맞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이런 분이랑 무슨 만나서 지금 민생 얘기를 하며 이런 얘기를 하겠냐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약간 이 법은 죄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네. 어쨌든 뭐 야당 대표가 됐으니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 최근 보면 조금 메시지의 변화가 있잖아요. 국민은 늘 옳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고 충분히 조금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앙일보에서도 한번 나왔던 기사인데 대통령이 한번 변하면 무섭게 변한다고 하는 그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가까이 그 봐온 입장, 그 이후에 인수위에서 대통령실까지 쭉 봐온 입장에서 정말로 그 대통령은 한번 변하면 무섭게 변하는 사람인가? 어때요? 사실 그 저도 제가 그 대선 기간 내내 그 이제 윤석열 후보 그 당시 후보죠 당선을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뛰기도 하고 옆에서 그렇지. 많은 것들을 봐왔는데 조금 뭐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도 보면 좀 여러 가지 그거 잘 꺼내야 된다. 여기 지금 예민하다 그거. 예. 아니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울산으로도 한번 좀 뭐 내려갔던 적도 있고 그리고 저기 제주도로도 한번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 다들 이번 기회에 이준석 대표 정리하고 가야 된다. 주변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변에? 주변 뭐 참모들이죠. 참모들이.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 이제 본회의장에서 예결위 회의장이었나요? 어쨌든 그 회의장에서 이준석 대표의 손을 잡아주면서 통합을 이뤄냈던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저는 뭐 확실히 뭐 그럴 뭐 변화할 가능성 그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